대부분 사고가 난 후에 이런 사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큰 맥락을 짚으신다면 차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현재 사고가 나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매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몸부터 생각하시고 병원을 꼭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시청자들께서 보험비 걱정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죠. 합의금도 중요하고요. 저도 지금 합의금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야 나중에 그 받은 합의금 돈으로 제가 일을 못하는 기간 생활을 하고, 지금 제가 현재 무릎을 다쳤거든요. 또다시 무릎이 아프거나 사고 후유 장애가 생겼을 때 합의 후에는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1일차입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합의 내용으로 전화는 안 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입원해서 계속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저처럼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 타입의 보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빨리 전화가 와서 합의를 재촉하는 보험사. 일이 진행이 빨리 되는 보험사죠. 이런 경우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보험사. 이럴 때 애가 탄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입원한 지 1일 차인데도 그 전화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제가 올린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열심히 찾아보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고 합니다. 기다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험사와 여유 있게 서로 할 말을 하고 내가 필요한 주장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데요. 어차피 겪어야 하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해줘야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긴장하지 않고 잘 기다려보겠습니다. 많은 유튜브에 보험사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전화가 계속 안 오면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할 요구가 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라. 와 같이 내가 먼저 보험사 쪽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 댓글에는 읽어보면 그냥 전화하면 안 된다. 먼저 전화하지 마라. 그냥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병원을 다니면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알아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온다는 댓글을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렀더라고요. 빨리 연락이 온다, 늦게 연락이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몸부터 챙기는 방향의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보험사도 사건마다 단기전이 될지 장기전이 될지 사건마다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전일 경우는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들이고요. 장기전이다 판단될 때는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면 빨리 합의를 하는 게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을 하나 정리할 수 있으니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선에서 금액을 최대한 맞춰줄 겁니다. 이건 경미한 부상일 때고요. 몸이 계속 아프고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다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섣부르게 합의를 하지 마시고요. 먼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많이 다치신 분들은 합의를 빨리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고 났을 때 바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실제로 겪은 상황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19를 먼저 불러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119를 부르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아파트 단지 내에 단일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제 앞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다 우회전을 하니 트럭 앞바퀴에 제 오토바이 앞바퀴가 깔렸거든요.
저도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땅에서 굴렀는데요. 진짜로 넘어질 때는요. 머리 옆통수 위에부터 땅에 딱 대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폰, 신발 다 날라갔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여름이니까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기어가지고 젊은 발리로 걸어서 이제 그늘로 갔는데요. 제가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트럭 아저씨가 보기에는 119까지 부를 필요는 못 느끼셨나 봐요. 119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9 다음에는 112입니다. 경찰에 접수를 해서 공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보험이나 합의가 진행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럭 사장님께서 단일 차선에서 진로 변경을 인정하셔서 따로 경찰을 부르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상대방들 중에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내가 피해가 큰 경우지만,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뭔가 상대가 호락호락하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사진입니다. 오토바이, 상대방, 차량, 도로 상황, 신호등 최대한 찍을 수 있는 건 찍어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제 오토바이를 찍고 그 상대편 트럭도 찍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험사를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상대편 아저씨가 몸이 멀쩡하니 본인의 보험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쪽 보험사는 왔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아쉬운 점은 트럭 앞바퀴에 오토바이가 깔렸는데 그걸 찍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 진단서. 괜찮다 싶어도 병원에 꼭 가셔서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몇 주 후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날 때 제가 다리가 이제 바닥에 박혀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니까 다음날 더 아프고 아침 되니까 사실 등도 어깨도 막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막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험사에 접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반드시 사고 접수를 해야 되고요. 제 오토바이를 이제 올라타신 그 트럭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이제 어차피 화물차고 자기는 뭐 보험 같은 거 별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리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그 사장님 대물 접수까지 했습니다. 네, 나중에 또 그 사장님이 어디 아프다면 제가 대인 신청하면 되는 건데 일단 사장님께서 본인은 수리할 생각도 없다 하시니 저는 대인만 했고요. 저한테는 이제 본인 대인 대물 접수 잘 했으니까 젊은 친구인데 치료 잘 받고 잘 수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트럭 사장님께서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어차피 화물차를 일할 때 사용하니까 고칠 필요도 없고 그분 차 밑으로 오토바이가 깔린 거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자기는 몸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바빠 보이셨어요. 보험사에 맡기시고 대충 해결되니 먼저 가시더라고요. 여튼 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병원이라서 크게 말을 못하고요. 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 이런 사고에 대한 그리고 보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고에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사실은 어디 실려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토바이를 탔죠. 근데 이제 다쳐보니까 좀 겸손해지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나의 주장과 내 의견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기 쉽게 정말 간단하게 내용 정리 잘 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